보자. 자, 앞으로는 요거 가지고 할 거야. 뭐야? 됐어. 아, 깜짝이야. 자, 지금 안 풀었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고. 조금 하다가 쉬자. 자, 여기 그 교재를 보면 처음에 뭐가 나왔니? 어휘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지. 그 다음에 2는 뭐라고 돼 있나 봐봐. 어휘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2는 뭐라고 돼 있나 봐봐.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3은 문단 내부 구조 파악하기. 4는 논거의 적절성 파악하기. 5는 내용 추리하기. 6은 비판하기. 7은 적용하기야.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야. 봐봐. 어휘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는 기억나? 밑줄을 쳐놓고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것 이것도 나오지만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 이런 것들이 나오지.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부터 이제 나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책을 다 만들었어. 일단은. 기본 거. 나 이거 만들면서 그 생각 마지막으로 딱 가서 출판사에 딱 보내면서 첫 생각이 뭔 줄 알아? 막 이렇게 생각했어. 이것들 때문에 내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자, 어휘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야. 같이 보자. A의 문맥적 의미. 저기서 어떤 단어에다가 밑줄 칠까? 문맥적 의미 밑줄 쳐. 문맥적 의미는 넓어. 그러면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봐봐.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의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것 이렇게 되겠지 분명히. 이건 사전적 의미야. 문맥적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분명히. 그래서 문맥적 의미라는 건 내가 아는 사전적 용어를 갖다 붙이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 자, 한번 보자. 넓어. 우리 이거 연습했었지. 새로운 제2의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다지. 자, 그럼 질문 하나. 우리 여러 번 했잖아. 이런 문맥적 의미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먼저 가주는 게 좋아? 여기서부터 읽거나 아니면 뒤로 가면 어디까지가 있어? 여기까지가 있겠지 지금. 이 안에서 문맥적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런데 먼저 여기부터 보자. 여기부터 보면은 조건이 뭔데?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나와야 돼? 새로운 제2 작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돼? 창조한다는 이 조건에 맞아야 돼. 이렇게 똑같은 단어 절대 주지 않는단 말이야. 모의고사나 수능은. 그러면 새로운 제2의 작품이니까 원래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거야? 제2의 창조했으니까 원래 있었던 걸 변형하는 거야? 원래 없었던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원래 없었던 걸 만들어낸 걸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원래 있던 걸 뒤집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들었다는 걸 찾아내야 돼. 1번 어디다 밑쳐? 주관적인 정서를 무엇했니? 객관화. 관계가 있어 없어? 새롭게 만든다고 아무 관계가 없지. 봐봐. 우리는 답도 중요하지만 왜 오답인지도 잘 봐야 돼. 얘랑 아무 관계가 없지 지금. 2번은 답이 나왔니? 예술가 자신의 뜻을 체험처럼 느낀다? 체험처럼 느끼는 거랑 창조하는 거, 새로운 걸 만드는 거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3번 정신적 가치 발휘해서 봐봐. 자신을 새롭게 형성한다? 새롭게 형성이니까 뭐는 가능할 수 있어? 얘는 첫 번째 조건은 가능할 수 있지 분명히. 맞아 안 맞아? 새롭게 형성했으니까 새로운 걸 만들었잖아. 4번 감각적인 면보다 기법적인 면에서 작품을 이해한다? 아무것도 없지 여기에. 봐봐. 기존의 예술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치 창출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1번이지 분명히. 근데 왜 3번은 안 되고 5번은 되는 걸까? 창조지 분명히. 근데 얘는 창조야 있는 거를 새롭게 만든 거야. 자신은 원래 있는 걸 새롭게 만드는 거고 기존에서 벗어나 새롭게 만든 거지. 원래 있는 걸 새롭게 만드는 거야?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둘 중에 어느 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얘 있는 걸 만드는 거고 기존의 예술에서 벗어난 걸 만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런 조건을 잘 따져야 돼. 됐어 안 됐어? 야, 근데 잠깐 있어봐. 니네 무슨 여기 지구야? 여기 온대 지역이고 여긴 뭐 열대고 여긴 냉대야? 왜 이렇게 인구 밀도가 안 맞아? 왜 여기 올망졸망 다 모여 있어? 왜? 야, 이쪽 알래스카야? 너 어떻게 너 인디언이야? 너 왜 혼자 사니? 너 에스키모이냐? 너 인디언이야?
왜 혼자 살아 여기에? 요쪽은 뭐요? 아주 그냥 인구가 빡빡하게 무슨 서울특별시 송파구야? 빡빡하게 모여있고. 너 애들 때렸니? 너 애들 때렸어? 왜 애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있어? 왜 그 쥐새끼들 왜 고양이가 막 몰리잖아. 소미야. 아, 내 유진이가 아닌 게 다행이다. 소미야, 때렸니? 근데 왜 다 이쪽으로 가 있어? 이것들은 그냥 말도 안 하고, 너희 씹으려봐라. 나는 듣는다. 야, 여기는 윤우 저 자식은 저기 고정자리야. 너도 거기에 지금 고정자리가 되고 있어. 너는 고정자리가 없지, 항상 늦게 오니까. 너는 왜 일로 갔어, 오늘은? 소미 저것도 저쪽을 자주 가던 것 같던데, 너는 왜 저쪽에 있다가 일로 왔어? 왜? 어? 아, 여기가? 아, 공부하려고? 네가 그 말하면 저건 뭐가 되니? 잘 보여서 여기로 오면 저쪽에 있는 인간은 뭐가 되니? 너 공부 좀 해라, 이 짜샤. 보이지도 않는데 앉아서. 여기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지? 됐지? 진짜? 믿어도 돼? 그 거짓말 믿어도 돼? 두 번째. 자, 보자. 기억이 또 문맥적 의미이지. 날 봐. 호들갑을 떠는 건 긍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야? 호들갑을 떠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어? 뭐라고? 대답 안 하면 나도 수업 안 해. 자, 호들갑을 떠는 건 긍정적 의미야, 부정적 의미야? 부정? 그거 틀렸다니까. 문맥적 의미를 찾으래. 그리고 사전에도 호들갑은 두 개의 의미를 다 갖고 있거든, 사실은. 봐봐. 니네가 대학 시험 봤는데 니네 원하는 세계 대학을 다 붙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잘 됐다 이럴 거야? 어떻게 막 이럴 거 아니야. 이거 호들갑 떠는 거 맞아, 틀려? 이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맞아, 안 맞아? 네가 원하는 대학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호들갑 떨 거야, 안 떨 거야? 여학생들은 오! 이런 남학생 아싸!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너 어떻게 해요? 대학 붙으면 아버지 좋습니다 이럴 거야? 호들갑 안 떨어? 양반은 본디 막 이럴 거야? 그거 변태야. 네가 원하는 대학 다 붙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합격자 전화하잖아. 또 인터넷으로 뒤지잖아. 인터넷 딱 했는데 딱 쳤는데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딱 써줬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당연하지 이런다고? 이거 제정신 아니지. 호들갑 떠는 거 긍정이지, 분명히. 맞아, 안 맞아? 또 니네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이잖아. 내가 쟤랑 썸 타고 싶은데 어느 날 쟤가 문자 와가지고 나 사실은 너 좋아해 하고 카톡을 보내줬어. 그럼 카톡 보고 뭐라고 할 거야? 새끼 당연하지 이럴 거야? 어떡해? 얘가 날 좋아한대 이럴 거 아니야, 분명히. 이거 호들갑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근데 여기가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있어. 너 발밑으로. 너 어떡 할 거야? 어이 새끼 맛있겠네? 이렇게 먹을 거야? 어떡해? 막 이러지. 이거 호들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잖아. 호들갑 둘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맥이 나온 거야, 지금. 그런데 호들갑을 떠는 것만 가지고는 긍정, 부정도 알 수가 없어. 지금 이 밑줄만 가지고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앞뒤로 볼까?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보자. 최근 영국 정부가 연내 의회로 제출키로 했다라는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 허용 계획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호들갑이지. 그러면 봐라. 호들갑에서 조건이 뭐가 있어? 호들갑 떠는 것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즉각적인 뭐가 있어야 돼? 반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나 나중에 필기 검사할 거야. 안 한 사람들은 다 남겨서 다시 영상 봐. 다시 다 적어. 이럴 거야. 나 영상 찍는 이유가 다 그거야, 지금. 필기 안 하기만 해봐, 이 지집 애들. 일단 강력한 용의자는 소미. 너 이게 남아서 계속 한다. 이게 잘 적어라 그랬어. 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지. 그럼 일단 봐봐봐. 선지 1, 2, 3번, 3, 4, 5번 중에서 반응이 있고 없고를 먼저 나눠야 돼. 1번은 반응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번은 반응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절대 정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2번은 반응이 있어, 없어? 있지. 어떤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잖아, 지금 분명히. 맞아? 3번은 반응이 있어, 없어? 경망스럽거나 야단스러운 모습 반응은 있어. 근데 부정적인 반응이야. 3번은
자신의 입과 입장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건 반응이 아니지, 이거는. 5번은 반응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분명히. 자, 그럼 반응만 따진다라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 돼버린 거야? 2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의 반응은 긍정적 반응이고 하나의 반응은 부정적 반응이지. 그러면 요 언저리를 읽으면서 긍정적 얘기냐 부정적 얘기냐만 찾으면 정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understand, 모른다스탠. 진짜? true? 감기 걸렸어? 근데 왜 마스크 했어? 혹시 화장 안 했어? 아우, 나 진짜. 너는 왜 마스크 안 해? 아, 화장해서? 아유, 씨. 유는 너는 왜 안 해? 자신 있어? 화장 안 해도? 너는 왜 안 해? 자신 있어? 야, 그 화장 꼭 해야 돼? 아니,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화장 꼭 해야 돼? 자신감 때문에? 화장하면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남학생들이 비포 여학생들 아침에 보면 누군지 몰라. 밖에서 보면 내 여자친구. 그 다음에 낮에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여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화장술은 거의 뭐에 가까워? 이제 마술에 가깝더만. 변신 수준을 넘어서 거의 매직에 가깝더만. 그래서 너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려면 언제 사진을 봐야 되면 초딩 때 사진을 봐야 돼. 예전에 고딩 때 사진 보라 그랬거든. 우리 때는 대학 가서 화장했으니까. 근데 요즘에 초딩 때 봐야 돼. 중딩 때부터. 요즘에 초딩도 화장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니네 자식쯤 되면은 태어날 때 봐야 돼. 딱 태어날 때 와 예쁘다 이걸 보고 결혼해야 돼. 왜? 2세를 위해서. 야, 지금 다 예뻐. 다 예뻐. 지금 뭘 해도 예쁜 나이 아니야? 뭐 이 개 같은 분위기는 뭐지? 그래, 안 예쁜 걸로 하자. 그럼 이제 요령 알겠어? 분명히 반응은 두 개밖에 없지. 하나는 좋은 반응, 하나는 나쁜 반응이지. 그러면 요 앞뒤 어딘가 가까운 쪽에 읽으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따져봐야 돼. 근데 요 앞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 분명히. 그러니까 뒤쪽으로 와야 돼. 그것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것은 무엇보다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이 개체로서 인간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그 기술의 무엇 때문에? 잠재적 위험 때문이지. 그럼 잠재적 위험이니까 부정적인 거에 호들갑을 떨어야 돼? 긍정적인 거에 호들갑을 떨어야 돼? 부정적인 거에 호들갑을 떨어야 되겠지. 그러면 2번과 3번 중에 부정적인 거에 호들갑을 떠는 건 몇 번이야? 3번.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니까 요게 문맥적 의미 파악하는 거야 지금. 우리 항상 문맥적 의미는 여기 핵심 찾고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앞뒤를 좀 보라 그랬잖아. 우리 앞에서는 요거 연습했어 안 했어? 계속 했잖아. 지금 적용하는 거야. 이거 전부 다가 어디 문제? 전부 다가 수능, 전부 다가 평가원, 전부 다가 교육청. 요게 문제만 전부 다 뽑아온 거야 지금. 근데 이걸 많이 뽑고 싶은데 그럼 책이 굉장히 두꺼워지니까 여기 뽑아놓은 거야 지금. 이건 선생님이 만든 문제가 하나도 없어. 기출문제를 선생님이 편집한 것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기출문제만 편집했을까? 기출문제가 뭐에 따라 접근하면 되니까 구조와 요령에 따라서만 접근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3번. 3번 문제 한번 풀어봐봐. 이거 잠깐 시간 줄게. 이건 풀어봐.
풀어왔어? 야, 얘들아, 문제 빨리 푸는 연습해야 돼.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있잖아. 한 10문제 풀면 3시간 나가겠어. 니네 혹시 내가 뭔가 책을 주면 니네한테 가는 순간 막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거나 이런 거 아니지? 무슨 글자를, 사진, 사진, 추상화, 사진, 추상화, 이렇게 읽는 거 아니지? 혹시 그렇게 읽어? 뭐 문제 하나를 푸는데 뭐 5분씩 걸려, 이 문제를 가지고. 소민이 너 그렇게 읽는 거 아니지? 사진의 추상화는 이렇게 읽지. 사진의 추상화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내가 문제인데 쉽지 않아 이 문제 못 풀어 이런 거 아니잖아. 문제를 몰라도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냥 내가 천천히 풀어야지 의미 없어. 틀려도 빨리 풀어보고 틀려야 돼. 그래야 뭐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이해할 연습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문맥상 의미로 가장 적절하게 묶인 거지. 근데 봐봐, 해석되지 않는 사물로 인식되는 거지. 그럼 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여기서부터 읽고 어디까지 읽는 게 좋아? 여기까지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근데 해석되지 않는 만 가지고는 뭔가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야 지금. 그럼 앞에 봐봐봐. 사진에 찍힌 사물은 작가가 해석한 주관적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세모 돌려. 불구하고 세모 돌려. 뭐뭐임에도 불구하면 앞에가 중요한 거야? 뒤쪽이 중요한 거야? 뒤쪽이 중요한 거지. 비교하자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작가의 해석이 주관적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해석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앞에 얘기 보니까 누구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작가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건 누구의 생각이 해석되지 않는 거야? 작가의 생각이 해석되지 않는다지.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안 됐어? 봐봐. 작가의 해석이 작가의 주관적 무엇이 이미지가 뭐가 되지 않는다? 해석되지 않는다지 지금. 그러면 A에서 얘와 가장 유사한 것 1, 2, 3, 4, 5번 중에 뭘까? 작가의 주관적인 이미지가 해석되지 않는다지. 그러면 뭘까? 사실적이니까 해석되지 않는 건 뭐가? 사실적이니까 작가의 주관적인 이미지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지 분명히. 그러면 여기에서 1, 2, 3, 4, 5번 중에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이 없다. 작가의 주관적인 이미지가 없다. 요거와 유사한 게 몇 번이야? 몇 번? 예 가능하지. 관념적 이거 아니지 지금. 주관되지 않는다 맞지? 이거 아니지. 얘도 아니지. 그럼 정답은 몇 번 중에 하나가 돼야 돼? 1, 3번 중에 하나지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지선다가 아니라 이지선다로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인정? 안 인정?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 된 사람만 손 들어봐 봐봐. 얘는 뭐야 얘는? 된 거야 안 된 거야? 될 뻔한 거야? 된 사람 번쩍 손 들어. 아이씨 이렇게 손 들라고 손 들 때는 여기 딱 가려. 난 가렸어. 이거 조심스러워야 돼. 조심. 아니 왜냐면 내가 웃긴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딸년이 와가지고 아빠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거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털 3개 있다 이러는 거야. 변태 새끼야. 너미 털을 3개 있는 털을 봐. 야 이렇게 해서 남자가 3개면 거의 없는 거 아니야? 그걸 보면서 3개 더러워 이러는 거야.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손 들어봐 이랬거든. 지는 안 보여요 막 이러는 거야. 이 변태. 내가 알거든. 욕실에 가면 뭐 집게로 뭔가 뽑는 걸 봤어 내가. 쥐는 3개 더 뽑더만 털로. 내 딸이라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럼 1, 3번 중에 하나는 알겠지? 그럼 두 번째, 형식의 규제를 많이 받는 거냐 튼튼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냐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똑같이 보자. 어디 갔어? B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지. 어디까지 읽어야 될까? 여기까지 읽어야 돼. 그런데 여기 안 되면 뒤에도 읽어야 돼. 잘 봐봐. 회화는 사물의 형태에 묶이지 않는 유연한 미체에 비해 세모 돌려. 또 비교하고 있지. 그러면 앞쪽의 핵심이야? 뒤쪽의 핵심이야? 뒤쪽이지. 그럼 우리는 여길 잘 봐야 되잖아. 사진은
사물의 외형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사물의 외형을 벗어날 수가 없다가 튼튼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야? 형식이 규제를 받는 거야? 뭐야? 형식이 규제를 받는 거지, 분명히.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요게 수능이고 요게 모의고사지. 그냥 있는 단어 그대로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모의고사 숙제를 풀라는 것도 저런 이유란 말이야, 지금. 그리고 지금 그 기쁨 선생님이 그 부모님들한테 전화할 거야. 니네 풀다 보니까 엄청 틀리고 왔고 대충 푼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얘기했어. 직접 집에 전화하시라고. 이것들이 숙제를 위해 숙제를 하는 것들은 다 전화하라고.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 절대로.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아, 힘들어. 야, 근데 여기 뭐가 있냐? 아까부터 어떤 애들 막 괴성을 지르는데. 어? 놀이터? 여기 뭐 보육시설 있어? 탈북민이야, 뭐야? 그 머리카락 냄새 맡지 마. 아, 나 이 지집 애들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머리가 갖다가 너도 맡아봐. 야, 왜 너만 맡지? 왜 옆에 사람도 막 맡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맡으면, 나 이거 냄새나? 냄새 별로 안 나. 나 3일 안 감았어. 자랑이다, 이씨. 솔직히 얘기해봐. 너 머리 며칠 동안 안 감아봤어? 솔직히 휴먼적으로. 나는 한 보름 정도 안 감아봤어. 뭘 와야, 자식아. 너 며칠 정도? 4일? 윤우는? 이틀? 소미는? 이틀? 잘 안 보여, 씨. 이렇게, 나 지금 안경 벗었잖아. 나 씨, 나한테 뭐, 씨, 뻑큐하는 줄 알았잖아. 3일? 솔직히 휴먼적으로 얘기해. 어? 너는 며칠? 이틀? 나는 보름. 왜냐면 나 선생님 군대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거든. 그럼 최전방에 있어가지고 옷을 못 벗어. 신발도 못 벗어. 계속 총 들고 있어야 돼. 언젠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그렇게 했지. 10월 동안. 그때 김일성 죽이고 싶더라고. 죽은 사람인데. 옷도 못 벗지. 막 땀 냄새 나지. 머리 근지럽지. 막 팬티도 못 갈아입어. 팬티 못 갈아입어. 팬티도 15일 입어야 돼. 양말도 15일 신어야 돼. 신발을 못 풀, 옷끈을 못 풀고 옷을 못 벗는다니까? 항상 잘 때도 총 들고 자고 삑! 잠만 자려고 하면 삑! 소리 하고 바로 튀어나가고 5분 대기라고 해서 그때는 출동하면 우리는 바로 와서 죽어야 되거든. 북한군 내려오면 탱크 내려오면 몸을 해야 되니까 그 옷을 안 갈아입혀. 15일 동안 안 갈아입으니까 나중에는 한 4, 5일 지날 때는 냄새 나더만 한 일주일 지나가 냄새가 안 나. 그냥 그 냄새 늘 코가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땀 흘리잖아? 뭐 그 냄새. 15일 지나니까 이거 안 근지러워. 안 근지러워, 진짜로. 근데 그 뒤에 샤워를 하잖아? 딱 머리 감고 나왔는데, 와, 진짜 거짓말이고 내가 한 2kg 줄어든 것 같아. 몸무게가. 쓱 그러는데, 야, 이게 머리 감는 거구나. 그 쾌감을 느꼈지. 그렇게. 매일 감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던데? 됐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진짜지? 별표. 별표. 자, 이거 풀어봐. 나 질문할 수 있어.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4번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 수능 빈출 유형. 이렇게. 수능 빈출 유형. 많이 나오는 유형이란 뜻이야.
자, 풀었어? 잘 봐. 같이 하는데. 그리고 오늘 잘 봐. 오늘 문현 둘 빼고는 전부 지각이었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일까? 문현만 50 몇 분 오고 나머지는 다 지각이야. 이 말이 즉슨 무슨 뜻일까? 남아야 된다는 얘기야. 몇 분 늦었는지 그에 따라서 남아야 돼. 갈 생각하지 마. 소미 너도 늦었어. 일찍 왔다고 하지 마. 마치 둘이 올 때가 50 몇 분이었어. 한 얘가 몇 분 남기고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몇 분 늦었게? 어? 나 누구지? 너 지각했을걸? 소미 지각했고 윤우 지각했고 너 지각했고 몇 분 늦었어? 8분? 몇 분 늦었어? 18. 이게 나 욕하는 것도 아니고 하필 그것도 18이야. 어? 끝나고 남아라. 정말로 할 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거야. 왜 늦는 거야 도대체? 물어보자. 왜 늦는 거야? 지하철 빨리 타고 50분 올수 있는데 그럼 빨리 타라고 했잖아 저번 주에도. 50분에 오는 게 애매한 게 뭔데?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뭐 변태도 아니고 너 왜 늦었어? 소미 너 요쪽은 안 늦었다니까? 내가 사시냐 지금 소미 너 이렇게 가르치는데 설마 쟤한테 물어봤겠니? 할 수 없어. 너는 왜 지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지각하고 난리야? 왜? 할 수 없어. 그것도 방법이 없어. 잘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좀 해야 돼. 잘 봐라. 색깔을 좀 잘 봐. 뭐가 보이는 게 있니? 빨간색 보여 안 보여? 빨간색. 뭐가 바뀌었을까? 빨간색만 보면 뭐가 변화가 있어. 근데 이전, 근데 이유지. 맞아 안 맞아?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걸 비문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통시적이라 그래. 그래서 모의고사 보다 보면 통시적이란 말이 꼭 보여. 비문학에서. 글의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지. 통시적이란 말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문학에서는 통시란 말 안 써. 문학은 시간의 흐름을 뭐라고 얘기할까? 서사적이라고 얘기해. 다르게 써 분명히. 통시지. 그럼 잘 봐. A라는 시간에서 무슨 시간으로? B라는 시간에서 C라는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라면 A, B, C는 뭐는 동일할까? 말하고 싶은 화제 대상. 이 말하고 싶은 화제 대상은 동일해야 돼. 그런데 이 화제 대상에 뭐가 바뀔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성격이 바뀐단 말이야. 성격이 변하는 거야. 그럼 변하는 내용을 시험 문제 내겠다는 거야. 이 구조 자체가. 그러지 않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봐봐. 니네가 초등학교 때 뭐 했어? 봐봐. 초등학교 때 키가 몇인지 기억나? 72cm? 난쟁이? 몇 cm? 너무 오래 살아서 기억이 안 나나 봐. 자, 그럼 해보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통점이 있니? 봐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이 흐름 맞지 분명히. 공통점이 있어? 있지. 뭐 학생 시절 얘기하는 거잖아. 학생 시절 공통점이야. 말하고 싶은 건 그러면은 초중고니까 학교, 학생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봐봐. 초등학교 때 뭐 배웠어? 초등학교 때 국어라고 하나? 요즘에 뭐라고 하지 초등학교 때는? 슬기로운 생활? 국어라고 해? 나는 왜 우리는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이렇게 배웠는데 국어가 다른 과목이야? 국어라고 배웠어 초등학교 때? 국어 검정고시 봤니? 과목 몰라? 알았어. 초등학교 때 뭐 하다가 중학교 때 뭐 하다고 고등학교 때 뭐 하지? 잘 봐. 잘 들어. 그럼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뭘까? 초등학교 특징은 뭐 해야 돼? 동그라미 쳐야 돼. 중학교 특징은 뭘 쳐야 돼? 세모 쳐야 돼.
고등학교 특징은 뭐 쳐야 돼? 네모 쳐야 돼.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뭐가 나올까? 일치, 불일치 문제가 무조건 등장하거든. 그러면 내가 읽어가면서 초등학교 특징은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중학교 특징은 체크할 수 있고 고등학교 특징은 체크할 수 있어. 전체 내용은 몰라도. 근데 일치, 불일치를 보니까 1번에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랬어. 1번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야. 일치야, 불일치야? 일치야, 불일치야?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일치한 거야, 불일치한 거야? 초등학교 얘기하면서 중학교 얘기했으니까 불일치잖아, 이거 지금. 이러면서 일치, 불일치를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이 연습을 해야 돼, 반드시.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돼? 진짜? 진짜? 굉장히 중요해. 공통점은 뭐야 돼? 공통점이랑은 또 다르게 뭐 별표를 하든지 공통점은 별표를 해야 되겠지, 분명히. 그럼 봐봐. 2번에서 동그라미, 별표, 동그라미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건 모두가 들어가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봐도 되잖아.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 못해도 잘하는 애들은 시간이 남는 게 그럼 맞는 말이야. 왜? 몰라. 그냥 내용이 그런 것 같아. 걔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걔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할 뿐이야. 선생님처럼. 니들은 이거 몇 번, 2번. 왜? 몰라. 느낌이야. 니네 느낌이야. 느낌. 일명 똥삐를. 그게 수능에 가면 설사한단 말이야. 부럭부럭 설사한단 말이야. 똥삐리. 그러니까 쫙쫙쫙 미끄러져, 점수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이거 잘 봐. 요거 그대로 간다. 여기에서. 자, 시간상으로 우리 한번 정리해볼까? 근대에 들어서면서, 그래서 여기 정리해볼게. 시간상으로 언제부터? 근대 언제부터? 이전이 있을 거고, 근대, 그 다음에 근대 이후가 있겠지, 분명히. 색깔별로 좀 할게. 선생님 읽어가면서. 야, 잘 들어. 니들이 잘하고 싶으면 읽으면서 아무거나 막 밑줄 치지 말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신분, 질서 등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 자유 등의 관념을 자각하게 나아까지 해서 핵심은 뭘까? 근대에 들어서면 인간은 뭐 했다는 얘기야? 신분, 질서, 즉 다시 말하면서 속박에서 무엇했니? 벗어나 무엇했어? 자유, 개인이나 자유를 했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서 안 돼서? 그러면 근대가 동그라미라면 신분, 질서, 속박, 벗어나, 개인, 자유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날 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면 이게 추론도 다 돼. 날 봐. 자유란 말은 근대 이전에는 자유라는 말을 썼을까, 안 썼을까?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개인 자유를 자각했다 그랬지. 그러면 근대 이전엔 자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자유는 이때부터 썼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신분, 질서와 같은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랬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신분, 질서적 삶을 살았겠지. 속박된 삶을 살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날 봐. 개인의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개인의 개념은 있을까, 없을까? 근대 이전에는 개인이란 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근대지. 그럼 여긴 개인이란 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그게 추론이야. 그게 3년짜리 문제란 얘기야, 전부.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 진짜 투루 리얼? 한 사람씩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할 거야. 나 여기 앉아서. 잘한 사람은 집에 가. 안 한 사람은 다시 할 수 있어. 이해됐어, 안 됐어? 진짜지? 진짜? 오케이. 잘 됐지? 하지만 새롭게 되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으로의 자유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야, 뭔 말인지 몰라. 모르는 건 패스. 그 다음 봐봐. 근대 이전까지는 그렇지. 근대 이전까지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영위하면서 나름대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꼈지, 지금. 그러면 근대 이전의 핵심 단어는 뭘까? 어떤 삶을 영위했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뭘 느꼈어? 안정감과 뭘 느꼈니? 소속감을 느꼈다 그랬지. 날 봐라. 장난칠 때 이런 거야. 근대에 들어오면서 자유 얻었지. 자유를 얻어서 개인들은 안정감을 느꼈다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근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은 자유를 얻기 시작하면서 안정감을 느꼈다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잖아. 시대가 다르잖아, 지금.
이게 일치불일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야. 이해돼? 그래서 색깔을 지금 다르게 보여주는 거야, 지금. 안정감은 어디에만 들어와야 돼? 근대 이전. 그 이유는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됐어, 안 됐어? 다시 보자. 자신을, 어디 갔어?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작용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적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자유는 얻었지만, 괄호 줘봐. 자유 얻었으니까 어느 시대? 자유는 어느 시대? 근대야, 근대. 자유는 얻었지만이지. 즉 갑자기 근대로 넘어왔어, 지금. 자유는 얻었지만 그로 인한 뭐가 생겼니? 고독감과 불안감이지. 그럼 자유를 얻는 대신에 뭘 얻은 거야? 자유는 고독감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단 말이야. 전혀 다른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엮여야 돼. 날 봐. 주목. 그러면 이 글에서 자유는 긍정적인 단어야, 부정적인 단어야? 이 글에서 자유는 긍정적인 단어야, 부정적인 단어야? 부정적인 단어지. 자유를 얻으면 고독과 불안감이 생겨버리니까. 그럼 더 확장해보자. 인간이 신문제에 있어서 벗어나면 좋다는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유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문맥적 이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시작. 나 수업 안 해, 이씨. 이해됐어? 아, 나 안경 끼고 봐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것들의 표정을 알지. 아우, 답답해. 이해돼? 이해돼? 아우, 영혼을 가출시킨 인간들, 니들 얼굴 보면 진짜 살인의 충동이란 영화가 생각나. 구타 유발자라는 영화 알아? 자, 구타 유발시키고 있어. 이해돼, 안 돼? 됐지? 진짜지? 그럼 다시 봐봐. 근대 이유지. 근대 이유 빨간색 보자. 인간들은 이러한 불안과 고독, 자, 이러한 불안과 고독은 어느 시대에 있었던 거야? 불안과 고독은 어느 시대에 있었던 거야? 뭘 얻으면서 생긴 거야? 자유 얻으면서 생긴 거지. 그래서 불안과 고독에서 봐봐. 불안과 고독, 이거 노란색이잖아. 여기에서 무엇 하고 싶어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 있지. 자유, 도피야. 그럼 봐봐. 얘 사람은 잘 봐라. 근데 이유는 자유를 얻고 싶대, 자유를 안 얻고 싶대. 자유를 버리고 싶은 거지, 분명히. 추론해봐봐. 3점짜리 추론 별거 아니야. 자유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이거의 근거가 뭘까? 왜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었을까? 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고독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해돼? 다시. 그 중에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태이다.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권위주의적 양태야. 날 봐.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주의는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권위주의는 안 좋은 말이지. 근데 이 글에선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권위주의적 양태로 가겠다는 얘기이지. 그러면 권위주의 양태로 가는 건 고독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양태는 좋은 말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니들이 비문학을 못하는 게 왜요? 왜 좋은 말인데 왜 나쁘게 해석해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지식이 아니고 문맥적으로만 봐야 된다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다시 갈게. 이는 개인적인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속하는 거잖아. 사라진 1차적 속박은 어디일까? 사라진 1차적 속박은 어디일까? 여기가 속박 사는 거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기억. 1차적 속박.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뭘 얻었다가? 자유를 얻었다가 다시 니은 무슨 거? 제2차적 속박으로 가는 거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이 글에서 속박이란 말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거봐, 니들 끄덕끄덕 안 돼. 속박은 어디로, 자유로부터 해서 신문에 맞게 사는 삶이잖아. 그러니까 속박은 자유로부터 벗어난 거잖아. 자유로부터 도피한 거잖아. 이때 속박이란 말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말. 이거는 긍정적인 말, 얘는 부정적인 말, 얘도 긍정적인 말이잖아, 지금. 니들이 아는 단어 그대로만 해석해주면 좋은데
비문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여기서 속박 무조건 나쁜 말. 근데 왜 이상한 말 내? 이래서 니들 생각을 집어넣어서 독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할 때는 자유는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말. 근데 이 글에서는 나쁜 말. 속박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나쁜 말. 근데 이 글에서는 좋은 말. 이렇게 내 생각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문맥 이해하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가는 거야. 지식이 개뿔도 없는데. 이해됐어 안 됐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돼. 자 다시 봐봐. 이것은 때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 이거 봐봐. 이 복종도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거지. 같은 말이니까 이것은 때로는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킨대. 복종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복종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잖아. 복종되면 뭐가 생길까? 안정감과 소속감이 생길 거 아니야? 뭐로부터 벗어나? 고독감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 됐어? 심리적 안정과 만족 맞잖아. 복종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느끼잖아. 만족감을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과 고독으로 벗어나기 위한 불안과 고독은 뭐가 생길 때 모습? 자유가 있을 때 모습.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니들이 아는 단어 그대로 접근하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짧은 글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이해돼? 이해돼? 이 글 이해돼? 진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왜냐면 니들이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짧은 글도 이해 못하는데 전체 글을 이해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럼 하나씩 보자. 기억은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잘못된 거야. 기억은 근대 이전 맞아 틀려? 기억은 근대 이전 맞아 틀려? 1번 기억은 근대 이전 맞아 틀려? 제1차 속박이잖아. 제2차 속박은 여기에 있잖아. 기억은 근대 이전 맞아 틀려? 맞아. 니에는 근대 이후 맞아 틀려? 맞아. 2번 기억은 이미 주어졌는데 비해 니은은 봐봐. 이 안정감과 소속감은 이미 주어졌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았지. 근데 이번에는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얻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이미 주어진 데 비해 니은은 스스로 선택했다? 맞아. 3번 기억은 자유가 없었던 거 맞아 틀려? 자유는 언제부터 생긴 말이야? 이때부터 생긴 말이지. 그럼 자유가 없었지 이때는. 자유가 부재한 상황에서 생겼고 니는 자유를 포기했지. 벗어나기 위해서 포기했지. 그럼 디귿도 맞아. 4번 기억은 안정감과 소속감. 제1차 속박은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거지. 안정감과 소속감 니은인 고독감과 무기력에서 비롯됐다. 맞아 틀려? 4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틀렸을까? 1차적 속박은 신분에 맞는 삶이지. 맞아 안 맞아? 고독감과 아니 안정감과 소속감 때문에 생긴 거야? 신분에 맞는 속박적 삶을 살다 보니까 안정감과 소속감이 생긴 거야? 어느 게 맞는 거야? 안정감과 소속감 때문에 신분에 맞는 삶을 산 거야? 신분에 맞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안정감과 소속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인과관계가 잘못됐지. 그래서 수능이 빈출 문제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원인 결과를 살짝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인과관계가 잘못됐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근데 사실은 5번 찍은 사람이니 5번도 맞다고 해줘야 돼. 봐봐. 왜냐면 기억은 소극적 자유, 니은은 적극적 자유의 실현이라 그랬지. 자유란 단어는 언제부터 생긴 단어야? 근데부터 생겼지. 그러면 여기는 소극이든 적극이든 자유란 단어가 보이면 안 되잖아. 또 3번도 봐봐. 자유가 부재했다 그랬잖아. 이거 서울시 교육청 문제인데 잘못 낸 거야. 4번도 맞고 5번도 맞다고 체크해줘야 돼. 5번도 잘못됐어 지금. 맞춘 사람. 이해하고 맞춘 거야? 잘했어. 빈출이야. 인과관계 바뀌는 거. 나 분명히 얘기한다. 니네 모의고사에 나중에 인과관계 찾아봐봐. 정말 많이 보인단 말이야. 이해됐어? 서로 야야 서로 얼굴 봐. 옆 사람 없는 사람 거울 꺼내. 갑자기 잠이 확 깨지. 얼굴 보는 순간 어우씨 이런 것도 살고 있는데 야 거울 보면서 거울아 이래. 그러면 거울이 쌍욕한다?
미친 것 막 이러면서 정신 안 차려 눈발이 크게 떠. 이것들이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잘나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진짜 트루? 리얼? 거짓말 믿어도 돼? 자 그러면 1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부터 할 거야. 잠깐만 쉬었다 하자.